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또 구독, 또 추천 많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정말 멋지게 한다. 이 방송을 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특검을 반대하는 정치적 이유를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왜 뭐 특검이라는 형식을 반대하는 뭐 이유들이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부터 먼저 한번 따져보고 합시다. 특검을 해야 돼. 왜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뭐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것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구에도 보면 지금 그 플래카드 2개 붙어 있거든요. 똑같이 그 사거리마다 붙어 있는데 50억 누구 거유. 그다음에 그 화천대유 특검 반대자가 범인이다. 이게 양쪽 지금 정당이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여야가. 그런데 사실 지금 대장동 의혹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요. 예, 뭐로 가나 뭐 어디로 그렇죠. 가나 이재명이 있다면은 보면은 이걸 책임져야 분명히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죠. 그리고 사실 이미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겁니다만은 경찰이 그동안 5개월 동안 까먹었잖아요. 4월 달에 이미 그 FIU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상한 수상한 그에게 돈 거래 흐름이 있다. 수사하라 했는데 경찰이 뭉개고 있었거든요. 9월까지 4월에 들어간 걸 9월까지 뭉갰단 말이죠. 그런데 경찰만 뭉갠 줄 알았더니 검찰도 뭉갰어요. FIU에 파견 검사가 3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첩보를 넘겨준 심사부서실장도 검찰 뭐 특수부 부부장인가 출신이라요. 이렇다면은 검찰도 뭉갰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아니 그 뭉개는 뭐 뒷배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게 뭐 정권에 부담주는 수사니까 할 이유가 없죠. 그러고 지금 사실은 봄에만 해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난리고 그 재보궐 선거 때문에 난리직인데 이걸 또 터뜨렸으면은 정권이 거의 뭐 폭망 수준으로 가는 건데. 그러네. 그리고 지금 성남시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실력만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 어쨌든 그런 조금 이따 뭐 조금 더 추가하시죠. 뭐 예. 특검을 해야 될 일인데. 특검은 보통 보면은 특검은 거의 야당에서 특검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여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건 뭐 없지 않습니까?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데 특검을 못 한다는 거부 사유가 뭐냐면은 아니 검찰에서 수사하고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사가 지금까지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부실하거나 공정성이 없다고 야당에서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이게 사건이 고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씩 수사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가 공정하지 않거나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니까 요구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구를 그냥 신사적으로 그냥 특검해라고 해서 할 것 같습니까? 특검을 하면은 그 수사를 하면은 지금 여당에서 공격받을 일이 뻔한데 그걸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어느 쪽이 이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게 누구 거냐 뭐 야당이니 무슨 비리의 본산이다 하고 하는데 그럴수록 그러면 특검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아니 그 저 야당 게이트라면은 주범이라며. 야당 게이트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한다면 특검하죠, 그래서 해야지. 사실 민주당이 논리 모순이 그렇죠. 제가 두 가지를 든다면은 특검하면 정쟁화된다고 그래서 지금 안 한다 그러거든요. 못 하겠다. 그런데 지금 특검 안에서 정쟁화가 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뭐 국정감사도 거의 지금 화천대유 국정감사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국정감사인데 그리고 특검 임명 절차에 시간 걸린다 그러는데 5개월 동안 까먹을 때는 가만히 있었고 그러고 여야 합의만 되면은 대통령이 안 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죠? 이 특검을 임명 안 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저는 사실 이번 특검을 하게 되면은 초유에서 특검 출신이 특검을 받게 생겼다. 박영수. 이 특검을 해야 될 거 아까 뭐 이제 홍 관장 이야기하신 것처럼 특검 제도의 취지 자체에 이 뭐 공정성 이런 부분이고 아까 이야기하신 지금까지 이어온 수사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은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될 사안이다. 아니 이런 그리고 사실 이야기죠. 검찰이 뭐 지금까지 대장동 수사의 그 유동규라고 뭐 이재명은 자기 측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비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측근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비서 물리적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심리적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이고 비서는 이제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측근이 아니라 그랬다는데 예 이게 유동규 뭐 기획본부장 이 친구가 원래 뭐 운전기사 출신이었다 하던가 그렇대요. 운전기사에다가 뭐 부동산 개발업자였다는데 시행사 시행인 것 같은데. 시행. 그런데 압수수색할 때 이 친구 휴대폰도 조차 확보 못했어요 검찰이. 참 그거 어디 그러니까 갔어? 이게 수사가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안 되고 아예 있다는 부실 거예요. 수사의 전형적인 거기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자, 뭐 이 특검이 지금 뭐 이준석 당 대표도 특검 뭐 어떤 실현을 위해 가지고 온갖 뭐 이제 장외로 나선 것 같긴 한데, 네. 자, 뭐 그 실현 여부는 뭐 이게 어쨌든 우리 현실이 다수당이 여당이고, 그렇죠. 지금 뭐 이런 180석의 거대 여당이니까 상황에서 힘들죠. 예. 힘들긴 한데. 예. 우리 뭐 여기서 가상을 한번 해봅시다. 네. 특검이 실현된다 하면 누구에게 유리해지겠습니까? 뭐 지금 뭐 여당 쪽에서는 뭐 야당의 어떤 문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왜 있는데. 특검의 칼날이 보면은 늘 의외의 인물들이 한테 갔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검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특검에서 이재명 지사의 후보의 무죄가 박힐 수도 있고 그 국민의힘이 또 지금 뭐 50억 클럽에 또 다수가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과거 뭐 근데 국민의힘이 또 그 개멸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한테 결정적인 타격이 있을 거라는 걸로 지금 누가 봐도 뭐 여론조사에서도 사실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민주당이 이 특검을 못 받는 이유가 양쪽이 지금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도 인물 구도 이렇게 돼 있는데 구도에서 지금 한쪽은 이제 고발 사주, 한쪽은 그 대장동 게이트 이걸로 지금 해니까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데만 지금 양쪽이 지금 하고 몰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특검을 해서 이 프레임 전쟁이 실패한다면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결코 못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등 후보,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재명한테 결정적인 뭐죠? 배임과 구속 가능성까지 있는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제 구속될 경우를 상정한 뭐 시나리오를 우리는 그렇죠. 뭐 이낙연 지금, 쪽에서는 이재명을 구성하고 있다, 후보로 이렇게 하면은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아니, 이게 이제 근데- 프레임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는 뭔가 하니까 민주당 지금 그 문파를 비롯한 맹목적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낙연으로서는 대선이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없다.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쪽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한테 몰래 가 있다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받는 거다.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낙연 그 후보가 이재명의 구속 가능성을 상정한 뭐 시나리오 뭐 이런 이야기는 이게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요. 이건 뭐 이걸 잘 엄청난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인데, 특검법은요. 청와대의 판단이에요. 이 특검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이 소요가 일어나고 국민 여론이 극도로 나빠지면은 그 부담이 여당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청와대가 판단할 때 이거는 특검을 해주자. 내가 무슨 뭐 다시 대통령 출마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여론 부담까지 안을 필요가 없다 해서 특검을 하자 하면 왜냐하면 이 권한이 특검법이요. 발의를 지금 추경위원하고 했잖아요. 하면은 국회의장은 2일 내에 이틀 내에 대통령한테 이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다가 검사를 추천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변호사협회는 7일 이내에 복수의 그 특검 후보를 대통령한테 추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또 3일 이내에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기간은 15일밖에 안 걸립니다. 15일 만에 딱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걸린다 이런 필요가 없고요. 15일 하는데 이거는 누구의 판단이냐? 청와대의 판단이에요. 청와대의 판단이 지금 만약 이 특검을 실시했을 때
청와대 그 여당 쪽에 여론이 안 좋아지거나 만약에 이거를 안 해줘도 별 문제가 없다 싶으면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 특검을 수용을 안 하게 되면은 야 이건 내까지 내가 임기 마쳐야 되는 내까지 이거는 부담이 너무 크다. 이래 됐을 때는 특검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지금 볼 때는 청와대 판단은 야 지금까지 안 해줘도 뭐 아무 문제 없어. 앞으로 내가 국민의힘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국민 여론 주도해 못 해나가 그냥 뭉개하면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지금 실제적으로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거 특검 받아줄 이유가 없죠. 여야 합의돼서 올라오면 모를까. 안 올라온 다음에 뭐 굳이 지금 혹시 이재명이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데 괜히 특검 받았다가 이재명한테 그 참 나중에 더러 지금 그것도 대치기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문바들하고 이재명하고 사이 안 좋다고 지금 해서 뭐 정몽주라는 친구는 또 하잖아요 지금 대깨문들을 뭐 보고 뭐 골방전사 뭐 사회 부정응작하고 이렇게 욕까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특검을 받았다 그러면 이재명하고 완전히 갈라서겠다는 거죠 뭐. 그런데요, 우리가 5년 전을 되돌아보면요. 5년 전뿐만 아니라 뭐 김경수 트라우마.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 2012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2012년 9월 달에 특검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특검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예. 그때 특검을 수용해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안 하면은 여론이 이명박 대통령도 부담되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부담되니까 수용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때는 여론이 만약에 부담스럽지 않았다면 특검 수용이 안 됐겠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 대장동 이 의혹 사건을 특검을 수용을 안 하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 선거 국민이 힘들어지겠다고 느껴졌을 때는 수사는 나중이고 수사 발표는 나중이고 어찌됐든 수용을 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은 청와대가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가 볼 때 아이고 야당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너 이거 특검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특검 안 하고 간다니까요. 프레임 전쟁이기도 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부분 자체도 예. 지금 뭐 대선 아까 뭐 중도층이든 대선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이런 취지네요. 아니 예. 뭐 특검을 하든 안 하든 아마 어차피 특검은 안 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프레임을 가진 이 전쟁 프레임, 자체가 그렇죠. 대선에도 그리고 아마 영향을 미친다. 계속 아마 이재명 후보 쪽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물타기와 물귀신 작전을 갈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또 식으로 하나 안 또 하나요. 특검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지사가 확실히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수용해 버립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그게 어떤 예에서 볼 수 그 있냐면 이명박 사례제. 그렇죠. 예. 2007년도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다스는 누구 거냐 뭐 BBK 사건 해가지고 막 선거 전부터 아주 막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려고 해도 그때 야당이 요구했던 거는 특검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2007년 12월 19일 날 대통령에 이명박 씨가 당선되고 나서 바로 며칠 있다가 특검하겠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특검을 해가지고 무혐의가 나와. 면죄부를 줬지. 뭐. 그러니까 그게 면죄부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씨도 당선이 확실시 되면요, 바로 특검 수용해가지고 아마 무혐의로 정리돼 버릴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예요. 그래서 이 특검은 만약에 지금 시간이 지나가 연말에가 특검하겠다고 나온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이재명 씨가 당선이 확실시 자신감이 있으니까 특검을 해서 아마 수사를 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없는 무혐의를 해가 결론을 내버릴 수도 있다. 자, 뭐 그러면은 뭐 이 특검 이전에 뭐 어쨌든 이 관련 이 뭐 의문이나 의혹들이 계속 이제 제기되고 할 텐데 특검 이외에 검찰이나 수사는 뭐 우리가 지금 뭐 신뢰를 전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수사나 이런 것들도 국민의 눈이 무섭고 야당이 겁이 나야 수사 경찰이나 검찰도 그렇죠. 곧 저 사람들이 정권 잡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수사관들이 지금처럼 가만히 있겠어요.
빨리 수사해가지고 성과물을 결과를 내죠. 그런데 이 사람 수사를 잘못했다가는 만약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 돼버리면 내 모가지 다 날아가는데 누가 수사하겠어요?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의 이 대선 주자들이 집요하게 이 건에 대해서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은 관심 없어요. 지금 상대 내 경쟁자들 공격하기 바빠가지고. 아니 이거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구속시키게 했잖아요. 말로 구호만. 어느 누구 아까도 말씀하신 어느 누구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지금 이 일종의 하여튼 균형 일종의 묘한 균형이 지금 잡혀 있으니까 수사가 뭐 제대로 안 그런데 이루어지나.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 여야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고 어차피 뭐 이번 대선은 1대1 구도로 이제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됐을 때 이제 이 힘의 균형이 어떻게 이제 균열이 되느냐에 따라 검찰도 또 눈치 보기에 들어가겠죠. 이제 아까 저 이낙연 이제 후보가 이야기했다는 것처럼 이낙연도 이제 12일 되면은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도 뭐 이전과 이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데 뭐 이낙연 쪽에서는 거의 아예 그 서른 그 공동선대위원장입니까? 여기는 아예 크잖아요. 3분의 1은 이재명을 찍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낙연 지지자들이 3분의 1은 안 찍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아직도 지금 이게 그 경선 과정에서 안감이 깊은 것 같아요. 아니 결정적인 뭔가 있는가요, 사실? 근데 사실은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면은 저는 야당한테도 갔을 거라 봅니다. 자, 이게 지금 왜 국민의힘이 참 한심하냐면요.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전부 다 내가 대통령 되면 감옥 보내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그거는 아빠 돈 많이 벌면 뭐 해줄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돈 많이 벌 전혀 그 가능성이 없는데 돈 많이 벌면 해주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양속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되면은 그때 되는 정치 보호가 안 하겠다 해가 또 없던 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할 것 없이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들이 정치 일정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치 일정을 중단하고 특검 수용해라. 이 한 목소리를 딱 내면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관여된 것도 아니고 내가 했는 사실도 없는데 이거 갖고 내가 말년에 내가 뭐 골병 들 일이 뭐 있노. 그러면 이재명 씨가 그래 떳떳하고 여당이 아무 잘못이 없으면은 그래 특검하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당이 지금 지금 경쟁하고 지금 대권 후보 누구 되는 거 그 관심을 쏟으니까 여당에서는 특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뭐 오징어 게임 중에 줄다리기 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줄다리 게임 알죠. 맞습니다. 줄다리 게임은 영상 봤어요. 그 줄 땡기기 하다가 상가 아프죠. 그러니까 아까 놓는 게 결국은 이 뭐 야당 차원에서 후보들끼리 어떤 면에서는 힘을 뜻을 합쳐가지고 여기서 줄다리기 자체에서 목을 걸겠다 이런 결기 이게 필요한 수도 있겠네요. 이게 결코 이제 막 그한 게 저는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이 고비마다 그 보통 사람 같으면은 돌파해낼 수 없는 부분을 계속 돌파해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결 물론 뭐 아침 대유 김만배가 또 건수질입니까? 그 자주 찾아갔다 하는데 지금 절대 그런 재판 뭐 이야기 안 했다 하는데 그걸 안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걸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고민마다 그런 하여튼 탁월한 그 재주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화천대유도 웬만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안 밝혀질 거다. 저는 그래서 특검을 더더욱 해야 된다. 저희가 이제 특검 반대하는 이유 등 뭐 이제 뭐 또 예상되는 향후 뭐 이 수사 경과 뭐 이런 걸 다 한번 깊지는 않지만 짚어봤습니다. 자, 이 결국은 이제 특검을 어떻게 실현해 내느냐가 정권 교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진단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나 이 장면을 보면서 총선 전에 조국 사태 때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광화문 거리에 아스팔트에 전국에서 보수 단체들 그다음에 뭐 소위 일명 태극기 부대라고 지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당에서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 재현되고 있어요. 지금 특검을 수용하라 하면서 이재호 전 장관을 비롯한 다른 보수 단체들이
지금 국회 앞마당에서 지금 저 텐트를 쳐놓고 노숙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단체 행동을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자체 경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정당의 지지율 국민이 안 오르는 줄 압니까? 정권은 교체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정권 주기에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너가 무슨 정권을 잡아 하겠나 하는 국민의 그런 뜻이 지금 중도에 있는 사람은요. 국민의힘은 정권은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국민의힘 정당에는 정권을 주기 싫다는 미묘한 그런 감정이 교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결론. 아니 국민의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그 대선 후보들이 지지하려고 하니 쪽팔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질이 모자란다는 거야 한마디로. 자, 대선에 분명히 특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중요한 고비에 와 있다. 뭐 이런 진단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